이거는 4차 문제 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2차원식 판별식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대담한 것은 마저 좀 인수분해 하는 거죠. 해서 네, 취향한 것은 뭐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만 취향하셔도 되고요. 끝까지 다 취향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중간쯤 뭐 더하기 4 정도까지 취향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전체를 A로 취향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환원해서 그럼 이제 여기에 1 더한식 그 다음에 3 더한식 이렇게 되겠죠. 이제 실근이 나오고 허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판별식을 써서 여기서 쓴 판별식이 실근을 갖고 여기서 쓴 판별식이 허근을 갖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엔드가 되고요. 여기서 쓴 게 허근을 갖고 여기서 실근을 갖거나 뭐 이 두 가지를 살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조언을 하자면 중근인 상황을 먼저 살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k 제곱이 그 12인 거 3의 4배 그 다음에 k 제곱이 22인 이 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리게 될 겁니다. 갈리게 될 거고 그 완전 제곱식 기준으로 상수항이 작으면 실근을 갖고 크면 허근을 갖거든요. 네. 근데 상수항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크면 실근을 갖고 여기가 좀 작으면 허근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혹시 생각할 수 있다면 네. 보면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만족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12에서 20 사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k 제곱 기준으로 생각하면 12보단 크고 근데 커야지 실근이니까 실근일 때는 등호를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허근일 때 등호가 필요가 없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제곱수가 이 사이에 16밖에 없으니까 k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무리는 어떻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는 fx 10을 주고 근데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5까지 주고 그 다음에 함수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걸로 이걸 뭐 gx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f가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x 곱하기 절대값 이거라고 한다면 x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x 여기서 2를 뺀 것의 절대값은 당연히 제일 작아봤자 0일 테고 제일 크면은 5 빼기 2 그게 제일 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최소값 곱해서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과 뭐 최대가 되는 상황 이렇게 풀겠다고 혹시 한다면은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은 이게 최소일 때 이게 최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관련 없다면 이게 최소일 때 전혀 상관없이 얘도 최소가 될 수 있는데 관련이 있죠. 이것도 x에다 지우고 이게 x에 대한 식이니까 x가 변하면 둘 다 변해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 얘가 제일 작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상황이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식을 정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냥 이걸 대입해서 x-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x 자리에다가 빼기 3. 이 식을 아예 살펴야 되는 거죠. 이 식은 절대값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쉽게 정의할 방법이 없고 범위 나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범위 나와서 보는데 x가 2보다 작을 때하고 x가 2보다 클 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나오게 될 텐데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5까지니까 네. 뭐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이쪽으로 쓸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본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식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3이고 여기 똑같이 이때는 절대값이 아니고 무수인 거고 이때는 양수인 거니까 이때는 그대로 풀리고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최대치수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각각에서 최대치수를 그냥 살피셔도 되고 이건 지금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고 축을 보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은 이것의 중간 그러니까 이를 때 네,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최대가 4가 나오게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래서 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0 해서 최소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3하고 5를 분호하니까 축은 4가 될 거예요. 4는 5에 가깝게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하니까 4일 때 최소가 나오겠죠. 여기다 4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최대는 4에서 뭐 2를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전체에서 최대치는 이거인 걸 알 수 있고 최소치는 이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하면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실 테고요. 취향껏 마지막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식이 어쨌든 이 절대값이니까 2에서 꺾이잖아요. 그죠? 꺾인 점은 2, 몇이에요. 그죠? 2 집어넣으면 여기 0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2, 3에서 꺾이게 돼요. 그래프가 여기서 분명히 꺾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블록한 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그려야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 그 그래프는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는 거고 축이 1이니까 이게 이제 1 넣었을 때 4 나와요. 1,4지 나죠. 1,4 1,4지 나요. 다음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 한 칸에 한 칸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테고요. 네. 그 다음에 1 더 커졌을 때는 이제 4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딱 이 지점까지 내려오게 될 거야. 이 지점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축이 4니까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4, 마이너스 찍어주면 여기가 코시에가 아래로 블록한데 역시 개수가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3칸 더 올라와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5까지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 5까지. 그럼 딱 이만큼 올라갔겠죠.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런 그래프. 여기까지 위로 블록, 여기까지 아래로 블록. 그럼 제일 큰 값이 4고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네, 그 x에서 x로의 함수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5개의 수인데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질문이고, 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를 뭐 이렇게 쓸까? 네,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더했더니 4가 나왔다. 이게 가조건이고, 나조건은 그냥 이 식에다 0하고 1을 집어넣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0 넣으면은 f0 곱하기 f-2가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은 f1 f-1이 0 이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구하는 것은 f0의 6배, 뭐 f1의 5배, 그 다음에 f2의 2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조건은 어떻게 읽어내시는 거냐면, 가조건은 이 함수 자체가 함수값이 최대 2밖에 안 나와요. 4가 나왔다는 얘기는 각각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함수의 실전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을 가끔 합니다. 이게 상황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해야 돼요. 그런 거 이제 살펴놓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확실히 뭘 할 수 있냐면 F2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2가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2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2가 -2로 온다는 얘기니까 이건 딱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F1이 이제 어디로 가야지 뭐 그 다음 것이 2로 가겠는가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그건 여기를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0이 가는 값하고 그 다음에 -2가 가는 값이 부호가 달라야 되는 뜻이에요.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이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 기준으로 음수 양수인데, 네, 하나가 위로 가면 하나는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하고 -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0하고 -가 네, 좀 나뉘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하고 -1도 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트는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식의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뭐 하다가 중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건들 건데, 이제 -1, 뭐 -2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2로 못 가요,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1로 간다면, 그렇다면 -1로 가면 또 -1로 가서 2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만약에 0으로 간다면, -1 0으로 간다면은 그럼 이제 1이 그 뭐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1 0으로 갔을 때 0이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가 결정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건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이 1로 간다면, -1이 1로 간다면은 이 두 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이 이 위쪽으로 가야 돼요. 음수 쪽으로. 근데 1이 2로 가야 되거든. 2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1이 2로 간다면 그건 -2로 가보니까 또 안 되겠죠.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 푼 겁니다. 이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1로 가야만 해.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0으로 갔을 때 0은 2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0하고 마이너스가 몇 개 있거든. 0이 양수로 왔으면 마이너스는 음수로 와야 돼요. 또는 0으로 오거나. 근데 남은 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판단이 되는 거고, 예, 1은 이제 1로 가게 되겠죠. 이게 다섯 번째 판단이 됩니다. 다 나왔죠. 자, 7번 문제는 네, 최우차 개수가 1인 3차당식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때 이제 그걸 좀 결정해서 F0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가족권을 보니까 근데 이게 x-1과 x 플러스 1로 나눠 떠진다는 얘기는 1과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면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F3과 죄송합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은 그죠? x4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거죠? F1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러면 -1 대입하면 앞쪽이 말 1이 되죠? 그죠? 네. 아니 써놓고 할 거야. fx 플러스 3 하고 fx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마이너스지만 f1 나옵니다. 요게 또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f-c가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3차식은 미정계수가 4개니까 조건 4개 필요한데 일단 최고차가 결정됐고, 나머지 3개를 위해서 이거는 이런 식은 식 2개짜리죠. 조건 2개짜리. 나머지 하나가 아마 이제 나 조건일 것 같은데, 나 조건은 그냥 단순하게 F2는 -3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제 얘는 그나마 좀 편하게 풀리겠네요. fx가 4를 넣어도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최우선 개수는 1이고, 네, 어떤 값으로 이제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2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1 넣으면은 네, 2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2, 1, 4. 그러니까 -8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3이 되려면 5가 필요하겠다.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수항을 구하면 됩니다. 상수항은 8 더하기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1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문제는 fx하고 gx 식을 주고 뭐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이게 21번. 네. 그쵸. 이게 제일 어려운 탑 2 정도는, 탑 2에서 탑 3 정도는 늘 되는 문제죠. 아이고야. 오답이 예, 기억력에서는 답이 5번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답을 맞춰보는 것 뿐이지. 이제 이거 너무 알고 푸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어떤 법에서는 fx고 어떤 법에서는 gx가 평행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눠진 범위는 a 기준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1대1 대응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하고 b를 가지고 네, 그걸 원수로 하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 b가 원소인 집합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등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0, k가 원소가 되느냐, 이거 원소가 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1, 4는
원소가 된다를 판단하는 거고, 마지막은 정수 컴마 뭐 B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의 합, 네. 이것들의 뭐 합이 5 더하기 루트 3이가 그런 식의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상황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풉시다. 이 두 개를 보고 원점 대칭인 걸 알면 되게 좋긴 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실 첫 번째 문제였나? 그런 데서 일단 그 y축 대치면 x축 대치면 y의 뭐 시계부가 다 바뀌니까, 네. y의 부가 바뀌면 부가 정반대가 된다. 얘 f 기준 한다면 마로 다 바뀌게 돼요. 거기에 이제 x 부호까지 바뀌면 여기만 일장만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가 됩니다. 네.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보시더라도, 네. 얘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네. 마이너스 1,2하고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원점 대칭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의 좌표 자체가 원점 대칭이고 최고점 그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네,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자, 마이너스 1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2가 필요할 것 같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1,2 여기가 꼭지점이고 최고점 개수가 1인, 절대값이 1이니까 네, 처음에는 요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은 4칸 더 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네, 한 칸에 한 칸, 그 다음 한 칸에 3칸 이런 거 2차 함수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럴 때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좀 생각해보면 뭐 마이너스 2, 여기 뭐 1일 텐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더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꼭지의 좌표가 여기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꼭지점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한 칸 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3칸 더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이쪽도 이제 뭐 한 칸 더 갔을 때 마이너스 1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을 때는 한 칸 더 갔을 때는 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프는 이렇게 나름 섬세하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자, F가 위로 블록한 거고 G가 아래로 블록한 거예요. 뭐 F가 왼쪽이고요. 그 G가 오른쪽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으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떤 특정 지점 기준으로 지금 평행이동이 되긴 한데 평행이동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바꾸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1대1이 아니죠. 1대1 대응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여러 번 만나게 되죠. 만약에 여기 1에서 교점이 2개니까 무조건 이어지긴 해야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 x가 0일 때 a가 만약에 0일 때로 나뉘어졌으면 파란색은 여기 1까지 왔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점프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죠. 1대1 경우도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만약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미 글러먹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네. 어쨌든 이동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상황인 걸 좀 파악하고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0,k라는 얘기는 0에서 갈리는데 0에서 갈리는 경우가
예, 0에서 갈리는데 그 평행이동해서 그게 되는 상황이 있겠느냐 라는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움직여 봅시다. 근데 0에서 교점이 생기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여기를 지나가게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오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다 그러면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여기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부터 빨간색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근데 그 전까지는 파란색이고 이미 글러먹었어요. 그쵸? 네. 1대1이 아니다.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일로 왔다면 그래도 파란색에서 이미 글러먹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기억은 저기 없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빨간색을 4만큼 이동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잖아, 꼭지점이. 그럼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이렇게 딱 뭐 대칭되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나가게. 주황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어쨌든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주황색으로 끝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갈렸다면 올라가다가 주황색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1대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갈렸다면 올라가다가 다시 주황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얘는. 네, 이런 식의 상황이. 네. 그래서 4만큼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2에서 갈리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도 맞은 거예요.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습니다. 뭐가 좀 틀려줘야 되는데. 네. 자, 디귿을 봅시다. 근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문제의 경우 기억, 니은과 디귿이 연결이 좀 됩니다. 그게 연결 안 되면 이제 한 문제를 굉장히 세 문제짜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기억과 니은을 판단하면서 감을 좀 잡게 도와줘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정수에서 그러니까 교점이 생겼을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조건 교점일 때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그때 평행이동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평행이동 몇 가지가 있겠는가? 뭐 그것을 그 값을 다 구해봐라,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빨간색이 교점이 정수화되게 올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인 것 같아요.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빨간색이 뭐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치예요. 4일 때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네. 근데 지금 여기 m,p인데 그냥 그걸 a,b로 하죠? 뭐 갑자기 저기 굳이 m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싶어 있으면 m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교점, 뭐 범위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얘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4만큼 움직인 주황색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마이너스 4만큼 사실 움직였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b니까 b가 4면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b는 플러스 4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때 아까 이건 봤는데 마이너스 3일 때 끊겨도 마이너스 1일 때 끊겨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1대1 대응이. 일단 두 개는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점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마이너스 2면은 파란색이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점으로 만나야 돼요. 빨간색이 오다가. 빨간색이 이쪽 제일 가까운 지점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이런 설명은 다 알아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먼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지점이 저기까지 왔다면, 그렇다면은 파란색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평행이동만 잡아내면은 그 교점이 마이너스 1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잡아내 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제가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만 좀 떼다가 옮길게요. 이쪽으로 네. 아, 네. 이렇게 옮겨질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 두 번 만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미 많이 급격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아직 완만한 상태고,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그냥 쭉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교점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놔둘 수 있는 구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마이너스 2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당연히 3이 마이너스 2까지 갔으니까 5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봅시다.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봅시다. 이렇게 정수인 걸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좀 그리다 보면은 처음에 그렸었던 위로 블록이 앞쪽에 있고 아래 블록이 뒤쪽에 있는 경우는 어디서 끊는다 하더라도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블록이 앞쪽에 있고 위로 블록이 뒤쪽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굴곡이 생기긴 하네요. 생기긴 하는데 이제 그 꼭지점 지나는 것부터 하면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파란색 먼저니까, 그죠? 파란색 먼저죠. 잠깐 여기도 파란색 먼저인데 여기서 타면 살짝 내렸다 올라가고 여기서 타면 살짝 내렸다 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여기서 올라가도 괜찮고, 그죠? 굴곡이 생기기 전에 꼭지점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꼭지점이 꼭지점까지 침투하지 않고 빨간색이 뭐 더 온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때는 파란색으로 올라가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 게 괜찮습니다. 이 말은 빨간색이 파란색 축보다 더 많이 왔을 때만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이 마3, 마2, 마1까지만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 0부터는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만 마지막으로 판단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이 주황색이죠. 이게 확인했죠. 잠깐. 혹시 다른 상황 있나? 잠깐만. 마이너스 1 때 교점이 있다면 그냥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동을 안 하면은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동을 해서 주황색까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상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빼먹었을까? 나 이거 잘못 계산했나 보다? 이거 잘못 계산했지? 마이너스 2에서 겹칠 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아쉽.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여기가 3인 줄 알았어요. x값이 3 아니에요. 3은 여기에요. 좀 앞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지점이 파란색 지점까지 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네, 여기는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축에서 딱 나눠서 이걸 좀 보죠.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3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그냥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3만큼 이동한 거예요. 오케이? 5가 아니고 3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네. 이걸 다 더하면 뭐 4가 한 번 없어질 테고 2가 한 번 나오니까 뭐 5 플러스 루트 3이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자, 5번 문제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2의 거듭제곱수만 줬어요. 2의 0제곱부터 5제곱까지 6개를 주고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이제 원소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여집합을 만들면 뭐가 되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이것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드물어놓은 법칙을 생각해서 여기 이게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B 차집합 A. 알겠어요? 그것의 여집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 준 두 집합은 서로 반대 관계예요. 네. 그것의 원소의 합이 6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 2, 4, 8, 16, 31을 적당히 이렇게 딱 가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 합과 큰 쪽 합이 6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뭐 6배가 되는 상황을 찾아내는 게 뭐 이렇게 뭐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두 개를 더하면은 뭐 작은 것의 전체가 7배다 이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죠. 또 이 거듭제곱수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그 다음 거듭제곱수 빼기 1 나옵니다. 네. 이게 늘 도박할 때 2배씩 걸면은 한 판만 이겨도 그 전에 탔던 거 다 딸 수 있다 그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건데 그죠? 마지막까지 실패하면 처음에 100원 걸고 푸고 200원 걸고 푸고 400원 걸고 풀고 800원 걸고 풀고 1600원 걸고 푸고 3200원 걸고 풀어도 그 다음 판에 6400원 걸면은 그 판만 이겨도 난 100원은 따는 거야 이런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폐광신의 지름길이랄까 이제 돈이 갑자기 확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 그냥 수학적인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봤자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63이 나옵니다. 63은 네, 뭐의 7배냐면 9의 7배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쪽이 9인가봐. 이쪽 원소의 합이 9인가봐요. 예. 그럼 합이 9가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결정됐어요. 뭐 전체 집합이 있고 작은 집합이 있고 큰 집합이 있는데 여기가 1과 8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안쪽에 5개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은 3개가 여기에 어떻게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쪽에 하나 있고 근데 그때 A가 제일 적으려면 그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럼 A에는 빼박 3개는 무조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게 교집합이 있든 없든. 그럼 이제 1, 8 빼고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을 때 합이 최소인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냥 당연히 32 빼고 2, 4, 16 가지고 해서 네 나오게 되는 거죠.